글로벌 섬유 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 프리뷰인 대구. 원사에서 소재, 패션, 디자인까지 30개국 섬유 패션 바이어들의 비즈니스의 장, 섬유 특별관, 패션쇼, 세미나,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2019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 프리뷰인 대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모든 생활 인프라를 집 앞에서 바로바로. 방촌역 150m, 대로변 상업시설까지. 방촌역 세영 리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과 함께 따뜻한 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서민들 살림살이는 여전히 춥기만 한데요. 그동안 지역민들의 기대가 컸던 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들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답답한 현실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지역 현안과 정치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구 경북 발전 특위위원장인 김현권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장석춘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구 경북에 산재한 여러 지역 현안을 두고 지역민들의 걱정, 우려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쟁만 일삼는다, 이런 또 비난 또한 적지 않은데요.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도 또 적지 않아 있고요. 예. 그래서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먼저 이러한 시선,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싸우면 안 되죠. 지역 현안을 가지고 안 그래도 해야 할 일이 네. 많은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가지고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이런 그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우리 장석춘 의원님, 여론의 시선 어떻게 예. 받아들이십니까? 저 따갑게 받아들입니다. 예,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그 정치인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 속에 못 파고들었다는 뜻이고요. 상당히 그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가 왜 그 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집권 여당에서 좀 정치력이 있어야만이 국회가 싸움의 장이 아닌 그 서로가 그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놓고 토론하고 이런 자리가 되는데 여러 지역 현안들 가운데 지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경우도 예. 많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 움직임. 예. 그게 결국은 무산이 됐거든요. 참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나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국정 과제하고는 좀 역행하는 결과가 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법, 여기에 대한 해석 어떻게 하시는지 김 의원님. 이거는 우리 장 의원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먼저 말씀 듣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예, 그러면 기회가 먼저 넘어왔습니다. 말씀해 그러겠습니다. 주십시오. 이제 SK 하이닉스는 우리 구미 시가 생긴 이래 이렇게 구미 시민들이 염원 그리고 절실입니다. 거기는요. 네. 절실이기 때문에 구미 시민이 그렇게 중지 모아주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까지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는데 지금 아주까지는 마지막 단계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정부가 형평성이나 이 공정성을 만약에 무너뜨린다 그러면은 정부와 국민들한테 지방자치분권이라든지 그것도 그 지역경제 상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따라서 또 다른 그러한 정부의 입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지금 수도권에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수도권의 정부에서 그 허가를 해줬을 때는 앞으로 이게 더 다른 기업도 이런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어느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수도권으로 가려고 이제 지방으로 안 올라갑니다. 그런 것 때문에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직력이 있다 그러면은 R&D는 수도권에 두더라도 제조는 지방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주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정부가 유도해주고 그만큼 그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줬을 때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에 공단이 다 어려운 지경이거든. 어느 특정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LG 삼성에는 대기업이 해외 이전이라든지 수도권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미 피폐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들이 해외로 이수합니다. 국내 투자 안 합니다. 어느 기업이 투자하겠습니까? 대기업에 법인세 올려버렸죠. 근로시간 단축시켜버렸지. 최저임금의 그 소득주도의 중심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려 했던 부분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네. 제가 말이 깁니까? 논점을 SK 하이닉스 구미 여기 시에 갈게요. 좀 두시기 바랍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네. 이게요.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미 시민들이 염원을 하는 겁니다. 절실하거든 이게요. 그래서 기업하는 환경이 어려우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은 국내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구미 시민이 이렇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구미 시민이 온 시내에 플래카드 하이닉스 유치를 정말 저는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저한테 더 동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마지막 단계 정부의 저는 결정이 남았는데 정부가 그런 부분을 지방 그 산업단지를 지방 국토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방 이전에 대해서 접근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행근 의원님께서는 대구 경북발전특위위원장을 맡고 예, 예. 계시지 않습니까? 경북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 공을 많이 들이신 걸로 아는데 민간 기업이 용인으로 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를 예. 이렇게 번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장 의원님 기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이 부분에 그러니까 대한 게 어떤 해법의 돌파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포기할 수 없는 그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은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SK 하이닉스가 그 경기도 지역에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1년도부터 이천의 투자 계획을 밝혔고 15년도에는 또 45조를 경기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계획이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우리 구미와 경북에서 SK 하이닉스를 유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 거, 그 보도가 나온 거 언제가 처음이냐면요. 작년 12월 27일 날 구미시장님하고 이철우 도지사님이 만나서 그 논의를 했다 하고 나온 게 첫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부분에 관한 투자 계획은 이미 11년도부터 중장기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던 일인데 우리 대구 경북에서 그 논의를 처음 공개적으로 한 거는 작년 연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아주 그 반도체 클러스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단기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면 한 2달 사이에 우리가 매우 뜨겁게 유치운동을 한 건 사실이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구미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주민 전체가 한마음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똘똘 뭉쳤다라는 그 경험을 소중하게 남기고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하기 위한 지역의 여건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역의 산업들은 또 어떻게 발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미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자산업의 예. 메카이자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산업도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전자산업 부흥에 필요한 이런 그 중요 인프라들이 유치되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구미 경제가 박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향후에 예. 그 두 분께서는 이런 그 난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 의원님의 말씀해 그래서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그 예산국회에서 예결위원회로 활동하면서 구미의 5G 예산을 그 R&D 예산, 5G라는 건 5세대 통신 그 부분에 대해서 R&D 예산뿐만 아니라 테스트 베드 사업 예산을 구미 쪽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것은 앞으로 차세대 통신을 구미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미래는 다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완전 초고속망에 의해서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거의 세계적인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가 전기 전자산업의 기반과 그동안의 역사성을 충분히 감안한다면 이 5G를 구미에 제대로 안착시키고 입히고 이것을 통해서 구미의 새로운 산업을 열어나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그 5G 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구미형 일자리,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되고 나서 사실 광주형 일자리도 그것이 준비되는 기간은 3년 내지 4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미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의 이 부분에 대한 이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더 늘리려는 차원인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은 어느 것이 있는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진출하고 세계 시장을 개척해 나갈 당당한 산업의 영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는 관점에서 구미형 일자리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설계해 가지고 정부와 당당하게 협의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5G 예산 확보 및 구미형 일자리 창출 이걸로 이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는 어렵다고 보는 전제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장 의원께서는 구미 경제 위기 해법 뭐로 보십니까? 저는 그 SK 하이닉스 문제는 그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몇 년 전부터 그런 부분의 사업 계획을 잡아왔다는 것도 알고는 있죠. 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해서 안 된다는 거는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구미는 대상지가 아닙니다. 그럼 바로 포기하는 겁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최선을 끝까지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전제가 있고요. 구미는 한때는 그 우리 한국 경제 성장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산업의 메카였고 거기 이제 구미 공단의 구조를 보면은 대기업 의존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삼성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거기 이제 그 여파가 좀 체감적으로 크게 왔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김영건 의원님께서 5G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5G는 제가 끝까지 그 5G 예산에 대해서 저희 실에서 끝까지 우리 이거는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다 여럿이 같이 했지만 저희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그 5G 예산 저는 정부가 균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5G 예산 하나 봤는데 정말로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어떤 식이든지 구미는 4차 산업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대기업 유치는 대기업 유치대로 가고 또 중견기업, 강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미에 보면은 탄소 클러스터 그 집적지가 이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구미는 이제 전주가 중심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5G 테스트베드, 스타트파크, 구미가 앞으로 지향하는 그런 부분은 하나씩 점진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미공단이 이제 그 안고 있는 문제점, 이 중소기업 위주로 구미공단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정책 틀을 바꿔줘야만이 공단이 기본적인 밑에 하부 구조가 단단해질 수 있는 거지 이 상태로
무슨 기업을 갖다 놔도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구미형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저도 대기업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고 있고 구미형 일자리하고 주원할 수 있는 거, 강주형 일자리하고 구미 일자리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임금 자동차하고 구미공단의 평균 임금하고는 차이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주형 일자리는 더딥니다. 더디고 하나의 그거를 그 노사 민정이 이뤄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구미가 경상북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을 기업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제시했을 때는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는 그런 저는 감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충분히 구미는 그러한 경쟁을 가져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돼 있는 도시입니다. 돼 있는 도시고 KTX라든지 그 나중에 또 토의하는지 몰라도 통합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면은 구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낼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구미시에서라든지 경상북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빨리 이게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말로만 아는 게 아니고 이게 빨리 이제 실행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대구공항 문제는 참 오랫동안 우리가 그 해결해 하려고 노력했던 수건 과제였는데 역시 이거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부산발 가덕도 신공항 예. 재추진 이런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문제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을 꺼내셨던 장 의원님 네.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구 그 통합 그 공항은요 이미 작년 3월 달에 국방부에서 군의하고 어성호 두 군데 선정을 해놨습니다. 네. 해놨는데 이미 대구 공항은 그 저 수용 능력을 오버했죠. 작년에 하면 기준으로 375만 명의 공항의 수용 능력인데 이미 작년에 400만 명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할줄하고 두 개인데 하나는 군사용으로 쓰고 한 개 가지고 민항하고 군사를 같이 쓰는데 이게 이미 진작에 이게 진행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 출범해 가지고 오히려 대구 경북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게 진작에 더 돼 있어야 된 겁니다. 돼 있었는데 계속 지금 뒤로 그 밀리고 있거든요. 사업에서요. 밀리고 있는데 이미 대구 지역에는 소음이라든지 이 그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재산상 피해라든지 상당히 막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게 그 후보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로 빨리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대구시하고 경상북도 호환성이 좋습니다. 이게요. 건설 경기 7조에서 10조 정도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미공단을 보면은 항공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관광객, 승객, 대구시에도 가장 근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 그 TK 지역이 상당히 이런 공항으로 그 부수적으로 경제 효과 유발을 시키는 게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진행이 돼 가지고 그 대구 시민하고 경상북도 도민하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좀 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지금 책임이고요. 또 하나는 가덕도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 있을 때 이미 김해공항 확장 났던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부산 가서 말씀을 알 듯 말 듯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그 가덕도에 대해서 다시 불이 지펴졌는데 가덕도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절대로 그 공항 입지 조건으로서 불가능하고요. 예산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대구 경북에서는 밀양을 주장했다가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에서 김해공장 확장이 이걸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결정 났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다 해가지고 그 지역의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정부 정책이 또 바뀌어버리면은 이거는 국민들한테 신뢰성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한 우리 김 의원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 그 후보지는 군의하고 의성의 두 군데로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국방부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죠. 네네. 이게 이제 사업비와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 해당 지역에 이렇게 산이 많다가 보니까 실제로 사업비가 예상보다 훨씬 더 든다. 9조 원 가량으로 예상을 그렇게 하죠. 되니까 전체 이 그 통합공항 이전 방식은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 부지를 팔아서 이렇게 돈을 쓰는 방식이어 갖고 그
전체 이제 사업비 규모에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논의가 처음 나올 때, 그러니까 공항 이전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그때부터 저는 저게 잘 안 풀려갈 것 같은데라는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그때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하고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쪽이 좀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밀양 그리고 저쪽은 그 가덕도 그러고 그때는 사실 4대 1의 거의 뭐 사활적으로 이제 네.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김해신공항 이래 갖고 어정쩡하게 타협이 되고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대구 경북에서도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이 미래를 먹을 수 있는 먹거리라고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나보니까 그때 당시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가 보니까 그 김해 신공항 발표가 있고 나서 아마 채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제가 다시 뒤져보니까 그 발표가 있고 나서 20일 만에 대구공항 이전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구공항에 막 몰두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이 계획이 과연 20일 만에 발표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검토되고 숙성된 계획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치운동, 그 공항 그 이전 운동을 하다가 그게 실패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 반대적인 성격으로 갑작스럽게 군사공항 이전 카드를 꺼내놓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당시에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저렇게 추진하면 이후에 실제 진행 과정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공항을 이전한다라는 문제는 굉장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지 문제뿐만 아니라 민원 문제, 대구와 경북 간에 조정해야 할 문제, 예산 문제, 정부의 종합적인 공항 정책 있지 않습니까? 공항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과 다 협의가 되어서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느 날 20일 만에 딱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 진행이 굉장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장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고민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정말 국책사업과 관련된 만큼 큰 문제들, 지역의 현안들을 다룰 때는 제대로 그 사안에 대해서 농익는 과정이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좀 충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면 아까 제가 SK 하이닉스 유치운동도 말씀드렸던 게 유치운동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안 됐다고 정부 막 뭐라 그러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은 그건 그렇게 지역은 풀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기업이 와주기를 바라고 SK 하이닉스 진짜 왔으면 좋겠다. 현수막 걸고 찬물 뒤집어 쓰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참 우리가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역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을 그렇게 풀어 나가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좀 더 냉철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항 문제는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네. 그 통합신공항 그 가덕도는요. 그 당시 5개 단체가 단체장이 합의 받던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이 되고 김해신공항 공항이고요. 통합신공항은 2014년도부터 이게 이미 예산 문제고 부지 문제고 민원 문제고 농익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고요. 작년 3월 달에 국방부에서 2군데를 선정했는데 그 뒤에부터 예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산 문제도 충분히 이거는 서로가 기본적으로 공유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단지 이 정부에서 능동적으로 이 짝만 전화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안 하는 게 그 문제죠. 예, 그리고 통합신공항 문제는 지난주입니다. 그 대구 경북 발전위원회 주용 위원하고 대구시당 위원장하고 저하고
같이 곽대원 위원장 말씀. 곽대원 위원장님하고 청와대 강기정 그 수석한테 공개 질의서를 청와대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거든요. 대통령이 정말로 부산에 가서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통합신공항의 입장을 청와대에서 밝혀달라. 이거를 지난주에 우리가 전달했기 때문에 그걸 공개 질의서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을 겁니다. 예. 이제 대구 경북 홀대론 이른바 TK 패싱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논의를 나눴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 유치 문제, 그리고 공항 문제, 그리고 예타 면제 사업 관련도 있고 원자력 해체 연구소 유치 부분, 다들 대구 경북이 그냥 아무것도 못 챙기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TK 패싱 없는 겁니까, 우리 김 의원님? 그 TK 패싱 그러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대구 경북을 패싱한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과연 진짜 그런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당에서 대구 경북이 차지하는 몫이 너무 적은 거예요. 예결위원회 숫자가 정해져 있다가 보니까 다툼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활동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민주당의 몫도 좀 만들어줘야 그래야 저희들 몫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는데 주민들한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몫도 저희들의 몫도 좀 만들어 달라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러한 정치 세력 기준 가지고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사실 작년에 그 국비 예산을 우리가 뭐 4천억 늘렸다 경북만 해도 열심히 노력한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도 좀 평가해주고 저희 현재로는 참 버거운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좀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K 패싱이 아니라 민주당 패싱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 의원님 여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의 뭐 하죠. 네. 동의 뭐 하고 실제 패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패싱 되고 있는 게 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더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더 크게 오는 것 같고 그 예타 면제를 하나 예를 들어주면은 그 동해안 고속도로. 네. 거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U자형입니다. U자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U자형인데 지금 L자형이거든요. 그러면은 참 보십시오. 그게 7조를 경북도에서 예산을 이제 요구를 해 예타 면제를 요구했고 그 철도 복선화 그 한 4조 정도 되면 11조 정도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요. 철도 특히 교통복지라고 합니다. 철도 가지고요. 우리 교육, 의료 이런 건 정부가 보편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서비스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와 있는데 거기에 유동인구가 적다 해가지고 거기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리고 예를 들어서요. 올해 북한에 1조 1천억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북한에 철도 놓고 고속도로 놓고 그러는데 우리 돈 가지고 놓잖아요. 그런데 경제성을 놓고 봤을 때 여기를 놓고 북한을 개발해요. 국민들한테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면은 남북 간에 앞으로 교류를 위해서라도 이 고속도로하고 철도 복선화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런데 단선으로 가서 4천억이 예타 면제가 된 겁니다. 이 패싱 정책 패싱입니다 이게요. 인사 패싱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패싱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대구 경북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기자회견까지. 이런 부분은 김 의원님께서는 그 민주당의 그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뜻을 말씀 이해할 수는 있죠. 김 의원님 말씀은 그대로 뭐 저도 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패싱은 확실합니다. 과연 초당적 협력은 불가능할까? 우리 지역에 수건 사업들이 워낙 많은데요. 예타 면제 그 사업에 부분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죠. 예타 면제 사업에 관해서 좀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다 수도권에만 통과가 됩니다. 지방이 안 되죠. 지방은 사람도 적고 돈도 적고 이렇게 하니까 경제성이란 측면에서는 이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해가지고 지방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국가균형발전적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한 것이고요. 지난번에 전국의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된 총 규모가 24조입니다.
24조인데 경북에 해당되는 사업이 2조입니다. 그렇게 보면 경북이 특별히 소외됐다라고 금액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저는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선 철도가 그 복선 전철화되지 않았다라고 서운해 하시는데 7조를 신청했다. 그런데 얼마 안 됐다. 그건 사실 얼마를 신청했느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그 정책에 제가 얘기 맞아 틀리게 말씀하시니까. 맞아 얘기할게요. 예. 동해선 철도를 전철을 하고 그걸 철도를 일단 예타 면제 사업에 단선을 했거든요. 단선이나 했는데 이것을 선정했다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륙과 연결할 그 철로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의 시점에서 당장 복선으로 해야 할 그 필요성까지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요. 단선이라도 이것을 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그렇게 한다면 이후의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복선화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평가절하할 필요는 우리 스스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당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중진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김 의원님. 예.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나와서 그 한 가지 주제로만 해도 굉장히 긴 토론이 필요할 내용을 함께 바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여당으로서 또한 지역을 책임져야 할 일꾼으로서 소명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찾아뵙고 지역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여러분들의 쓴소리도 함께 들으면서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자세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 의원님. 대구, 경북, 여야 같이 모여가지고 중지를 모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지역이 빨리 위기를 좀 극복하는데 저는 좀 하나 되는데 저도 미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어떤 식이든지 우리 지역민들이 힘든 부분은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항상 그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데 더 역할을 오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속에 뭐 일정 부분 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쟁처럼 비치는 두 분의 토론 끝에 앞으로 소통을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는 3월이지만 아직도 대구 경북은 추운 겨울입니다. 시도지사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 경북의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전략을 가지고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시사진단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